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9 울트라 언박싱을 하면서 기존에 제가 사용을 하던 S8 울트라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하나씩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에 와이파이 모델 512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기존에도 와이파이 512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냅드래곤 A8 젠 1에서 젠 2로 바뀌면서 성능 향상이 꽤 있다, 그리고 방수 방진을 지원한다 라는 점을 가지고 셀링 포인트를 잡았는데, 저는 사실 그보다도 베이지 색상이 울트라가 나왔다는 게 더 반가웠어요. 기존에는 그래파이트 색상만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저는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 느낌 때문에 참 언박싱은 좋죠. 이렇게 큰 사이즈의 베이지 컬러는 처음이라 좀 긴장됩니다. 전면이라 색상이 안 보이네요. S펜도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깔맞춤을 해놨고요. 뭔가 언박싱을 할 때 이렇게 잘 뜯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막 벅벅 뜯어도 되는데 좀 비싸잖아요. 이것도 150만 원 정도 제품이기 때문에 드디어 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실버 느낌이 나는 베이지 톤, 그런 컬러라는 느낌이 들어요. 옆면을 보면 차라리 베이지 색상이라는 느낌이 확 오는데 뒷면은 넓어서 그런지 약간 실버에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베이지 느낌이 있습니다. S8 울트라하고 바로 옆에 놓고 한번, 사이즈는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S8 울트라를 받았을 때 놀랐던 점이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두께가 얇다는 체감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 두께를 유지한 채로 방수 방진을 이뤄냈다고 하니까 기술에 또 발전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손으로 들기에는 둘 다 그냥 무겁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저는 이 외형이 변화한 부분이 또 궁금한 게, 액세서리가 전혀 호환이 안 될까. 7에서 8 넘어올 때는 일부 케이스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지만 2인원이라든지 슬림 키보드라든지 그런 케이스들의 호환이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이번에 모델명이 다 달라졌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확실히 바뀌었어요. 카툭티의 높이도 달라졌고 카메라 사이즈도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환이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래도 이 폭의 마진이 여기에 들어간다면 쓸만하지 않을까? S8 울트라에서 사용을 했던 프로텍티브 스탠딩 커버도 얘는 100% 안 될 것 같은데, 키보드 포고피는 먹는다고 하면 얘를 어딘가에 거치해 두고 밑에만 좀 맞춰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35만원 돈도 넘어가는 가격을 받기 때문에 일단 이 자석 배치는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붙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요렇게 안 맞네요. 카메라 부분 디자인이 바뀐 걸 보고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굳이 태블릿으로 카메라 기능을 많이 쓰지 않고 특히 이렇게 큰 울트라를 가지고는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더 있네요. 제가 기존에 소개를 해드렸던 니케 제품이에요. 궁금하네요. 이건 니케 측에서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나름 여유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카메라의 배치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보시면 살짝 단차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S8 울트라용으로 구매를 해서 이 거치대를 사용하시던 분들이라고 하면 사용을 할 만합니다. 떨어질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카메라도 쏙 들어가 있어요. 사용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완벽한 호환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심 트레이 그대로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고요. 마이크가 하나 추가된 것 같아요. 스피커는 그대로 쿼드 스피커 똑같고, C타입 충전 똑같고. 이제 부팅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게, 비전 부스터 정말 영상을 볼 때 영향이 있을까? 리뷰를 하면서는 저 슈퍼비전은 분명 괜찮을 거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스펙을 보면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갤럭시 북 3 프로 360 얘하고 같은 패널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사실 디스플레이는 만족을 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 화면이, 소프트웨어 정보 보겠습니다. 0.01 차이가 나요. 지금 두 개의 버전은 약간 다른데요. 혹시나 다른 기능이 추가된 게 있나 간단하게 스킵하면서 조금씩 빠르게 보겠습니다.
S펜 같은 경우도 크기도 똑같고 기능도 똑같고 색상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긱벤치 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현재 CPU에서는 30% 이상 좋아졌다, GPU는 40% 이상 좋아졌다라고 팩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의견을 드렸었어요. 이미 8 울트라에서 충분히 멀티태스킹 성능을 검증을 해줬어요. 편집을 하거나 더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필기하고 영상을 보고 이런 느낌이라면 그 정도 멀티태스킹은 8테라에서도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9테라를 굳이 가야 될까? 일단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외형 비교해보고 디스플레이 보고 했을 때는 여전히 그 생각이 유효합니다. 자, 싱글코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멀티코어 같은 경우는 40%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GPU 성능,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8테라가 5563점, 그리고 9테라가 9131점. 이거는 언뜻 보면 2배인데요. 안드로이드로 편집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기본적인 편집은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M1이 들어있는 아이패드거든요.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9테라가 붙어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이패드 M1 12.9인치의 GPU 오픈CL 점수입니다. 32,440점. 9테라가 진짜 많이 좋아졌다, 깜짝 놀랐다, 8테라 대비 2배다 막 호들갑 떨었는데 M2도 아니고 M1에 와서 32,440점. 그래픽 관련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내고 싶다, 그럼 그냥 무조건 아이패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실드를 칠 수 없는 정도의 차이다. 그러고 보니까 너프를 먹은 게 있네요. 제가 똑같이 512 모델을 구매를 했는데 8테라 때는 메모리가 지금 14.9가 찍히는데 9테라는 10.9가 찍혀요. 다다익 램이라고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같은 512기가를 샀을 때는 램이 너프를 먹는다,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태블릿을 켰을 때 이것만큼은 꼭 설정하셔라 라고 하는 것만 몇 가지 알려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키자마자 상단 바를 내리면 밝기 조절을 하는 게 나오지가 않아요. 한 번 더 내려야 나와요. 이럴 때 점 3개 누르시고요. 빠른 설정창 구성으로 가시면 빠른 설정창 펼쳤을 때 표시가 아니라 항상 표시로 바꿔주시면 한 번만 내려도 이제는 밝기 조절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디스플레이 설정에 가서 라이트 다크 모드 선택을 하시고요. 밝기 최적화는 배터리를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고, 부드러운 모션 이 안에 들어서 최적화를 클릭을 해 놓으셔야 120Hz를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눈을 보호하고 싶으시면 편안하게 보기를 켜 두시면 됩니다. 화면 모드는 선명한 화면, 자연스러운 화면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선명한 화면에서만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고 나서도 뭔가 내 눈에 더 맞게 바꾸고 싶다고 하면 고급 설정 들어가셔서 RGB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화면 크기를 크게 작게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내비게이션 바, 저는 이 부분은 아이패드 사용하다 넘어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스와이프 제스처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만 해도 아주 기본적인 거는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움직이면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홈 화면 들어오셔서 약간 레이아웃 조정하시고 싶으면 이 안에서 움직이시면 되고요. 디폴트 값으로는 구글 디스커버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대기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넘겼을 때 구글에서 막 뭘 넣어놨어요. 이런 것들 필요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사용 안 함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까 보셨던 홈 화면에 미디어 페이지 추가, 구글 디스커버, 얘를 비활성화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 다음은 이제 사실은 응용적인 세팅이라고 봐요. 굿락을 설치하시고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 게 갤럭시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해볼게요. 9테라 방수방진 제가 테스트는 아직 안 했지만 언팩 행사 때 다른 유튜버들 한 거 보니까 물에 담궈놓고 필기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는 것 같아요. 테스트는 해보겠지만 방수방진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하면 최초의 태블릿이니까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큰 화면에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필요하다, 멀티태스킹을 나는 많이 할 거다, 당연히 9테라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픽적인 작업을 요하거나 멀티태스킹을 3개, 4개 막 돌려야 되는데 8테라를 돌리는 게 버벅거렸다 라고 하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비전 부스터 사실 실내에선 잘 모르겠습니다. 밖에서는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2개
크게 비교하지 않고서는 팔트라에서 넘어오실 때 큰 차이 없으실 겁니다. 배터리 용량 똑같고 화면 사이즈 똑같고 색상이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밝은 색상의 큰 태블릿을 원한다고 하면 또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팔트라에서 넘어오실 분들 액세서리 호환 안 된다는 점, 억지로 그냥 대충 쓰면 되지, 저도 억지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 포기했습니다. 요거 새로 사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요 케이스 여러 개 구매해 놨습니다. 아웃도어 케이스도 했고 슬림 키보드도 구매를 해놨고, 투인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착용해서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인상이지만 나쁘지는 않은데 150만원 주고 태블릿을 사기에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많은 고민하고 구매하셔야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